다음으로는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유니티 에셋 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유니티 2020 버전 이후로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 있고요. 에셋을 검색할 때는 이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에셋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에셋을 찾으신 후에 그 다음에는 다운로드와 프로젝트에 해당 에셋 패키지를 추가하는 그 기능은 유니티의 패키지 매니저를 활용하셔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의 윈도우 메뉴에 가보시면 에셋 스토어와 패키지 매니저가 보이죠. 우선 에셋 스토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에셋 스토어 탭이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서치 온라인 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니티 에셋 스토어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리게 되고요. 아마 유니티 로그인 되어 있는 그 계정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에셋을 찾기 위해서 가장 상단에 보이는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캐릭터 팩, 프리 샘플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여러 개의 필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라이싱에서 예를 들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에셋들만 찾기 위해서 프리 에셋을 선택을 하시고 무료인 에셋들을 검색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에셋을 찾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항목을 찾아서 선택을 하고 추가를 했고요. 이미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옆에 거를 선택을 하고 이 에셋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한 에셋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Add to my asset 이라는 이런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dd to my assets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Asset Store Terms of Service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 Accept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Open in Unity 라는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티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임포트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셔서요. 윈도우 메뉴에 패키지 매니저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패키지 매니저 창이 뜨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패키지가 원래는 패키지가 in 프로젝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my assets로 바꾸어서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asset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금방 다운로드 받고 추가한 캐릭터 팩 프리 샘플 선택을 하시고요. 보시면 아마 처음 설치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이 에셋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되면 임포트라는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이 다운로드 받으신 에셋을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뜰 거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인스펙터 창에 이 임포트한 에셋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도 보시면 이제 새롭게 추가된 에셋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금방 설명드렸던 그 에셋 경우에는 슈퍼사이언이라는 폴더 아래에 신스 폴더 아래에 데모씬을 선택하셔서 또 구동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는 데모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데모씬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씬 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툴바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게임 화면에 이런 캐릭터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키보드의 키나 또는 화살표 키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픽업, 웨이브처럼 여러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 영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니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본 주제들을 한번 쭉 실습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영상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니티 설치하셨고 유니티 허브를 우리가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유니티 허브 창이 나오게 되죠. 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우선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에디터 설치를 통해서 정식 릴리즈가 된 2022 LTS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듈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듈 추가를 눌러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나 iOS 이런 다른 플랫폼 관련 파일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는 기본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표시 메뉴에 보시면 언어를 한국어, 기본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Appearance에서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시게 되면 유니티 허브의 언어를 한글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템플릿 중에 3D 코어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영문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이름과 위치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유니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에셋스토어 부분은 이전 내용이라서 무시하시고요. 이제 레이아웃이 기본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원래 레이아웃을 바꾸기 전이시라면 이런 기본 레이아웃이 나올 거고요. 다시 레이아웃을 2x3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부분을 끌어서 하이어라키 아래로 옮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창의 크기는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셋의 이 크기도 조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볼 내용은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또 플레이 모드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Edit Preference 이 부분에 가셔서요. Colors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플레이 모드 틴트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툴바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 모드 틴트 빨간색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 모드를 해제하게 되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어러키에 한번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큐브를 추가하니까 씬에 큐브가 하나 생겼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축으로 XYZ 축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 내용은 또 인스펙터 창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 직접 속성을 변경하거나 값을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테이션 회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요. 이 스케일 값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기를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서 직접 값을 넣고 바꿔보실 수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속도 파일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에셋 스토어에 한번 가보시면 서치 온라인 버튼을 누르시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에셋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셋 스토어에서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된 유니티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이 될 거고요. 캐릭터 팩 프리 샘플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그 팩을 클릭해 보면 Add to my asset 이 버튼을 눌러서 내 에셋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이 오른편에 보시는 필터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 유니티 2022 버전 또는 가격을 프리로 선택을 하셔서 필터링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오픈인 유니티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셔서 윈도우 메뉴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키지 매니저에서 인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My Asset으로 바꿔보시면 추가된 My Asset에 추가된 에셋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캐릭터 팩 선택하시고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임포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다운로드 받은 이 에셋이 임포트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닫아주시고 인스펙터에 임포트가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창에도 보시면 슈퍼사이언 폴더 아래에 데모씬 폴더 아래에 씬 폴더 아래에 데모씬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캐릭터가 씬 뷰에 보이죠? 한번 줌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면 플레이 모드 틴트가 적용돼서 색상이 달라졌고요. WASD 키나 방향 키나 또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를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픽업이나 웨이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점프를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티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을 쭉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데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인터페이스에서는 메타버스 개념 살펴보았고요. 메타버스 조작 도구인 유니티에 대해서 또 기본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그리고 유니티 에셋을 사용하는 유니티 에셋 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를 조작을 하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유니티 인터페이스 주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